안녕하세요. 유토특강입니다. 먼저 그동안 오미크론 확산으로 녹화를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런 지침서 제3회 토지 지목 28가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2회 때 강의한 용도지구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용도지구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유토특강만이 나누는 기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촌지역, 이게 군이죠, 군. 이 군이 인구가 이제 10만, 15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시로 승격이 됩니다. 그럼 시청이 만들어지는데요. 시청이 만들어지면 시청 인근을 도시화를 합니다. 시청 예정지가 전에는 이제 요 관리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도시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관리지역이 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잖아요. 그럼 요 윗단계는 이 녹지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 생길 그 예정지를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녹지지역으로 지정을 해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비오톱 1등급 같은 자연을 보존해야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보존 녹지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지지역으로 갔어도 이 사과나 배, 뭐 쌀 이런 걸 생산하는 그런 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생산 녹지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을 자연 녹지로 지정을 합니다. 근데 이 자연 녹지 지역이 바로 관리 지역에서는 쓸모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자연 녹지 지역을 도시화하게 됩니다.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이 자연녹지 지역에 대부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자연녹지를 그래서 저희는 시가와 예정용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칠 때는 이 자연녹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자연녹지가 수도권 가밀 억제구역이면 그 토지 이용 확인원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린벨트가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 뭐 풀리면은 로또가 될 수도 있지만 언제 풀릴지 모르니까 투자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린벨트가 아닌 자연녹지 지역이 있다면 투자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2회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고요. 그러면은 이제 토지 지목 28가지를 들어가겠습니다. 이 토지 지목과 용도 지구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 토지 지목은 현재 토지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용도 지구를 지정을 해 놓은 거고요. 일종 주거, 이종 주거. 근데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인데 실제로 사용은 전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현재 사용 중인 어떤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앞으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갔을 때 뭐 학구용지라든지 공장용지로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이렇게 써라 하고 특정한 지목을 지정하는 것을 토지 지목이라고 하고 28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이제 뭐 전은 이제 밭이죠. 밭. 고구마, 감자, 농사 짓는 거. 요 밭을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탑. 논입니다. 논. 쌀 농사 짓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과수원. 과수원 다 아시죠? 사과, 배, 뭐 이런 거 짓는데, 요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토지 이용 확인원에 이렇게 찍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용도에 따라서 행위를 못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밭에 과수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수는 제외한다는 게 사과 배를 심는 거는 전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요즘 이제 밭에 가다 보면 사과나무가 이렇게 쫙 심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밭농사 짓듯이 하는 게 요즘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경계가 좀 무너져 있긴 한데 어쨌든 저희는 토지 이용 확인원에 나온 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목장용지는 이제 축산업, 방목하고 하는 거고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임야 아시죠? 산림을 임야라고 그러죠. 광천지, 약수, 온천 이런 거, 염전, 염전은 다 아시죠?
소금이 생산하는데, 대지는 이제 여기 있는 용도지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걸 이제 그러니까 건물을 질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하죠. 그다음 이제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 이런 다 지정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철도, 제방, 하천, 이런 거 이제 보면 아는데, 국어, 이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국어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농수로라고 보시면 돼요. 논 옆에 보면 이렇게 수로가 있잖아요. 물 내려가고 물 대고 하는. 근데 그 수로 위에다가 이 뚜껑을 덮어갖고 도로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집을 지어갖고 생활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토지용 확인해 보면 이제 국어라고 돼 있어요. 이 이제 국어인 경우에 이 국어 앞에 집을 질 때, 이렇게 농수로 앞쪽에 집을 질 때 농수로 넘어서 도로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맹지가 될 수가 있어요. 농수로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시청이나 군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 위에 뚜껑을 덮어갖고 도로로 사용하겠다 승인을 받고 맹지를 탈출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여튼 요거 국어, 요거 이제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지, 유지는 이제 물이 고이고 물이 빠지고 하는 데고,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그러니까 잡종지는 이제 이런 27가지 항목에 안 들어가는 걸 이제 잡종지라고 부릅니다. 이 잡종지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 용도가 좀 많이 있어요.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기타 용도 지역, 기타 지구에 경관지구라고 있어요. 이 경관지구가 요즘 참 핫하죠. 혹시 이제 기억나시는지 몰라도 김포의 모 아파트, 그 능이 보이는 그 데에 이제 경관지구인데, 경관지구가 거의 7층까지밖에 못 짓는 데인데, 거기다가 뭐 20층 뭐 아파트 허가를 내 갖고 이렇게 이제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부서별로 이게 이제 착오가 있었던 부분인데, 뭐 자세히 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20층 지면은 이제 7층 이상은 잘라야 되는, 웃지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어떤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이 경관지구인지 아닌지를 보고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되는,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비슷해요. 이제 높이 얼마까지 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고도지구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방화지구, 요거는 이제 여관이나 호텔 같이 상업 공간, 숙박시설이 있는 데가 방화지구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가 나면 인명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사고가 크게 날 수 있잖아요. 인명을 많이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방화문이라든지 소방시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스트릭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화지구에 그 여관이나 호텔 허가를 내주는 거고, 또 이렇게 화재가 번지다 보면 이 방화지구가 워낙 튼튼하게 이렇게 소방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화재가 다른 지역으로 번지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화지구는 보통 이제 여관이나 호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방제지구, 풍수, 산사태, 지방 붕괴 이런 데를 방제지구, 보호지구, 문화재 보호시설, 취락지구, 요거는 이제 도시 지역으로 편입되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1종주거, 2종주거 아닌데 옛날에 그 마을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취락지구라고 하는데, 요즘 요걸 이제 도시재생산업 이렇게 해갖고 요걸 갖다 1종주거, 2종주거로 이렇게 편입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발진흥지구, 요거는 이제 구도시인데, 그러니까 요런 취락지구처럼 이제 구도심인데 지역에 뭐 어떤 이제 공장이라든지 관광지가 들어왔다, 그래서 재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필요성이 있을 때 어떤 이제 용적률을 올려준다든지 뭐 기반 시설을 좀 더 해준다든지 이런 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법규예요.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땅은 굉장히 투자를 할 만한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 요거 읽어보시면 되고, 복합 용도지구, 그 다음에 완충 녹지,
이 완충 녹지가 참,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게 도로나 아니면 철도, 아니면 뭐 이제 유류 저장 시설, 뭐 이렇게 좀 위험물이 있는 내 바로 옆에다가 집을 짓거나 그러면은 사고 위험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그런 시설 옆에 완충 녹지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정원수 같은 거, 가로수 같은 거를 거기다 심어 놓아요. 그런 어떤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건축허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완충 녹지하고 비슷한 게 이제 접도구역이라고 하는데 밑에 접도구역, 이 도로 옆에 완충 녹지나 접도구역을 만들어 갖고요. 도로에서 이제 덤프트럭이나 이런 게 막 세게 달리다가 갑자기 사고 나면은 옆에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건물을 잡아먹고 들어와서 인명이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나 이런 때 이제 접도구역이나 완충 녹지를 많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는 건물을 못 짓게 하는데, 요게 이제 땅을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다음 번으로 이렇게 딱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도로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도로인데, 도로 옆에 이제 건물도 있고 공원도 있잖아요. 근데 이 도로 옆에 여기 노란 게 이제 접도구역 혹은 여기다 완충 녹지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도로 옆에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만약 여기다가 건물을 졌어. 그러면 접도구역 여기에 도로가 없잖아요. 그럼 이 건물은 맹지가 되는 게 맹지가. 물론 이 건물은 옆에 이쪽으로 도로가 붙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치는데, 만약에 요렇게 내가 땅이 있다, 도로가 있다, 그럼 요 접도구역이나 완충녹지 때문에 내 땅이 맹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높게 못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땅은 이제 건축허가 당연히 안 나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요 접도구역도 뭐 일정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도로를 내주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맹지, 그러니까 요렇게 맹지가 됐을 때, 맹지가 도로가 없어 건축허가 나지 않는 토지라는 뜻인데, 실제로 토지 이용 확인은 맹지라고 이렇게 뜨는데 건축허가 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여기 밑에 보시면 실제로 토지 이용 확인원이나 지적도에는 도로가 없는데 실제 가보면 현황 도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옛날에 관습도라고 그래갖고 옛날에부터 옆에 땅 지주한테 승인을 받아서 도로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도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건 이제 사도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도로로 인정을 하진 않지만 그 사도 주인한테 동의서를 받을 경우, 아니면 마을에서 동의서를 받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땅 지주가 바뀌면 양도는 안 돼요. 그러니까 땅 지주가 바뀌면, 그러니까 내가 딴 사람한테 넘겼을 때 그 사용 승낙서를 받은 그 도로는 또 승낙을 받아야 돼요. 예, 그거는 같이 양도가 안 돼요. 그래서 항시 만일 그걸 사도로 쓰고 있는 건물이 있다. 그런데 내 그 건물을 인수하려고 한다. 그럼 그 앞에 있는 사도가 내가 계속 쓸 수 있는지를 그 사도 주인한테 승인을 받고 인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도로가 있어. 4m 도로가 있는데 내가 10,000스퀘어미터 정도 개발을 하고 싶어. 근데 이게 맹지예요. 4m 도로는 5,000스퀘어미터까지밖에 개발을 못해요. 예. 그리고 5,000스퀘어미터부터 30,000스퀘어미터 미만은 6m 도로가 있어야 돼요. 근데 6m 도로가 없고 4m 도로밖에 없다? 그럼 그게 맹지인 거죠. 그건 이제 3만 스퀘어미터 이상을 개발하려면 8m 도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 땅에 4m 도로밖에 없어. 그런데 조금만 나가면, 한 20m 나가면 8m 도로 이상, 10m 도로가 있어. 뭐 중로 3로 뭐 이런 도로가 있어. 그럼 내 땅에 8m 도로를 내서 기부 체납하거나 도로로 이렇게 도면을 띄우면 가능한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허가를 내면 맹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은 절대농지라고 옛날엔 그랬었죠.
이 농업진흥구역은 이제 사실상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논농사밖에 못 지는 거예요. 농업진흥구역은 다 논이에요. 논농사밖에 못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을 논농사를 짓는데 같이 탈곡해서 뭐 정미소도 같이 갖다 주고 같이 수모하고 이러려고 일정 지역을 갖다가 서로 묶어서 한 걸 이제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절대농지라고 그래갖고 뭐 사봐야 뭐 쌀농사밖에 못 짓겠죠. 농업보호구역 이거 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에 물을 대는 뭐 용수로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든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는 할 필요가 없는 땅이죠. 예. 농업진흥구역이 이제 나중에는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는 이제 조건 같은 것도 이제 뒤에 가서 다룰 건데요. 그때 한번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등기의 종류와 구분. 요건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이 지분등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땅을 살 때 뭐 쪼개기 이렇게 해서 지분등기를 한다.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그 지분등기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모든 지분에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분 등기는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 없이 내 등기가 지분이지만 따로 갖고 있고 얼마인지 혼자 팔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경우가 똑같아요. 아파트에 보면은 각 세대별로 한 10평에서 뭐 5평 뭐 이렇게 지분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파트를 팔 때 옆집에다가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관리사무소에 동의 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지분 등기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오해를 하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뭐냐? 합유 등기라는 게 있어요. 같은 지분 등기인데 등기부 등본에 누구의 매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합유 등기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지분 등기하고 합의 등기 요 부분이 구별되어 있다. 요걸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 아까 임야가 있잖아요. 임야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이제 요렇게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산지는 준보존산지하고 보존산지가 있어요. 근데 준보존산지는 뭐냐면 보존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존산지는 반드시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존하느냐? 여기 보면 공인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공인용 산지 같은 경우는 뭐 공익을 위한 산지, 공원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산림이 우리나라에 허파다. 그러니 건드리지 말아라. 뭐 이런 경우에. 공인용 산지는 거의 개발이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구입을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임업용 산지, 임업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이제 키워서 목재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뭐 도토리를 캐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임업인들을 위한 임업용 산지예요. 여기는 이제 임사라고 그래서 임업을 위한 어떤 집 같은 경우 뭐 45평 뭐 그다음에 뭐 농막같이 뭐 농막이랑 임사라고 그러죠. 뭐 15평으로 뭐 이렇게 질 수 있는 집 한 채 질 수 있는 그런 것밖에는 이제 개발이 안 돼요. 다만 임용용 산지에 허브랜드라든지 산림 체험 시설 같은 그런 시설은 가능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숙박 허가도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업을 위한 어떤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휴양림 뭐 이런 건 가능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공인용 산지에 개발할 수 있는 특별한 시설이 있긴 있어요. 공인용 산지에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병원, 사찰 등은 허가가 나기도 합니다. 요양병원 같은 게 요즘에 이제 공인용 산지에다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요거 뭐 허가가 100% 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각 기관에다가 문의를 하면 이런 허가가 나기도 합니다. 이로써 제 3회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하면 안 되는 땅 개발 불능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